쉬고 싶어도 쉴 수가 없습니다. 모니터 언박싱 영상 대충 끝내고 바로 착수했습니다. 한 달을 마무리하는 콘텐츠 2025년 11월 이쯤 되면 호를 붙여줘야 돼요. 11월호 디몬크의 테크5. 자, 10월에는 어떤 신제품들이 있었을까요? 카드 꺼낼 준비 되셨나요? 꺼내는 신용만 하세요. 일단 보시죠. 게이밍 기어 제조사 스텔시리즈가 상당히 흥미로운 무선 게이밍 헤드셋을 내놨습니다. 이거 충분히 놀라실 수 있어요. 아크티스 노바 엘리트. 더 강력해진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성능, 더 탄탄해진 온보드 AI 노이즈 캔슬링 마이크. 온보드입니다. 소프트웨어 필요 없이 작동해요. 마이크를 구겨 넣으면 내장 마이크로 전환되는 스마트 스위칭. 노바 프로와 동일한 배터리 핫스왑 시스템 적용. 배터리 수명 역시 늘어났습니다. 하나당 최대 30시간으로. 그런데 배터리 수명은 무의미하죠. 사실 계속 교체하면서 무한대로 쓰는 거니까. 이렇게만 말하면 노바 프로랑 차이가 없어 보이죠? 별거 없네 하실 수 있어요. 드라이버 크기도 여전히 40mm고. 그런데 변화가 생겼습니다. 드라이버 전면에 황동 서라운드 링이 적용됐어요. 다이어프램 소재는 카본 파이버로 변경됐습니다. 이는 소니 WH-1000X 마크6 인존 H9-2와 얼추 비슷합니다. 하지만 소니는 정확히 카본 파이버 복합 소재라고 칭하고 있고요. 스틸 시리즈는 그냥 카본 파이버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차이를 내줄지 그건 모르겠지만 결론적으로 둘 다 더 빠른 응답 속도, 더 선명하고 낮은 왜곡률을 지닌 소리를 얻기 위함입니다. 무선 최대 24비트 96kHz 샘플레이트 재생이 가능하고요. 역시 하이 레졸루션 인증 제품입니다. 제품 무게는 약 380g. 카본을 발랐지만 카본스럽지 않은 무게는 조금 아쉬움을 남기는데 소리 품질만 좋다면 380g의 무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400g대 헤드셋을 써요. 좋으면 결국 씁니다. 게다가 아크티스 노바 시리즈 경우에는 착용감도 충분히 좋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크게 부담 가지실 필요는 없어요. 이 무게는. 추가점은 또 있어요. 기존 게임 허브에 옴니 플레이 기술이 추가됐습니다. 게임 덱이라 했다가 베이스 스테이션이라 했다가 게임 허브라 했다가 좀 명칭을 하나로 통일해줬으면 좋겠습니다만 여튼 게임 허브에는 PC, 플레이스테이션 5, 닌텐도 스위치, 엑스박스 등 대부분의 장치를 동시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다중 연결을 지원해요. 그래서 PC, 게임기 2대, 블루투스까지 포함해서 총 4개의 오디오 소스를 믹싱할 수 있습니다. 과한 감이 있긴 한데 이렇게 과한 걸 좋아하는 게이머들은 분명 있습니다. 어디 한 구석에 모든 제조사들의 게임기가 모여있고 고사양 게이밍 PC까지 보유하고 그 자체만으로도 흐뭇해하는 게이머들 분명 있어요. 그게 접니다. 어쨌든 그런 게이머라면 충분히 눈여겨볼 만한 프리미엄 무선 게이밍 헤드셋이라는 거죠. 얼마일까요? 국내 공식 출시 가격 약 98만원입니다. 놀라셨죠? 놀라실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좀 과하다 이거. 디몬크님 혹시 그 소식 들으셨나요? 그래요. 삼성전자가 아주 흥미로운 XR 기기를 내놨습니다. 갤럭시 XR VR 헤드셋입니다. 그래요. 정확히 XR 헤드셋. 삼성전자 혼자만의 힘으로 완성된 건 아닙니다. 퀄컴, 구글과의 협업으로 완성된 최초의 안드로이드 XR이요. AI 제미나이를 활용합니다. 대화형 멀티모달 AI 탑재. 덕분에 보다 자연스럽고 직관적인 XR 경험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이미 안드로이드 폰을 잘 사용하고 있는 유저분들에게는 타사 XR 기기 대비 훨씬 친숙한 UX, UI 디자인을 만나볼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나는 아이폰 쓰는데 못 쓰겠네. 아닙니다. 독립형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이폰, 샤오미폰, 나싱폰을 써도 해당 제품을 쓰는데 전혀 문제 없어요. 스쿠버 다이버가 쓸 것 같은 디자인, 하지만 본체 무게는 약 545g, 가벼운 편에 속합니다. 답답해 보이는 저 이마 쿠션, 후면 밴드는 겉보기와는 달리 상당히 편안한 착용감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이마 위를 짓누르는 애플 비전 프로보다는 더 나은 선택이라고 봐요. 저도 상대적으로 더 못생겼을 뿐이지. 그런데 그거 아셔야 돼요. 뭘 뒤집어 써도 사람이 허우적거리는 모습은 그렇게 예쁘지 않습니다. 차은우, 장원영 씨가 뒤집었으면 모르겠습니다만 이 친구가 내주는 퍼포먼스, 사양, 이게 중요하죠. 갤럭시 XR은 메타 퀘스트 3와 비교했을 때 한참 우위에 있는 디스플레이를 갖췄습니다. 듀얼 마이크로 OLED, LCD가 아니라 OLED입니다. 한쪽당 3552, 3840 해상도, 4032 ppi, 수평 109도, 수직 100도의 시야각을 지녔죠. 주사율은 최대 90Hz. 시야각과 주사율은 일반적입니다만 이게 뭐라고요? OLED입니다. CPU도 그렇습니다. 퀄컴 스냅드래곤 XR2 젠2 프로세서를 탑재했어요. 메타 퀘스트 3는 그냥 XR2 플러스가 CPU, GPU 성능이 더 올라간 모델입니다. 이는 방금 전 말씀드렸던 것처럼 메타 대비 더 높은 해상도를 지닌 갤럭시 XR의 디스플레이를 받쳐주기 위함이라 볼 수 있죠. 멀티태스킹 성능도 그렇고. 다만 순수 퍼포먼스는 애플 비전 프로에 담긴 칩 성능이 훨씬 좋은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렌더링 성능이 특히 그렇고요. 그런데 그건 당연한 거예요. 비전 프로가 훨씬 비싸고 훨씬 무거우니까. 칩이라도 강력해야지. 배터리 수명은 약 2시간, 외장 배터리를 활용합니다. 단점이라고 말하긴 좀 그래요. 이건 대부분 비슷하고 유선 연결로 충전하면서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방구석에서 하루 종일 XR을 즐기고 싶은 분들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런데 세상에 완벽한 제품은 없습니다. 일단 해당 제품도 안경을 착용한 상태로 사용할 수 없어요. 이건 비전 프로도 그런데 별도로 전용 렌즈를 안경점에서 맞춰줘야 됩니다. 삼성은 다비치 안경점과 함께 하고요. 한 15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컨트롤러 별도 판매인데 컨트롤러 가격이 33만원이에요. 정말 이 가격이 맞다면 흥미롭죠? 갤럭시 XR 256GB 모델이 약 270만원, 저시력자, 컨트롤러 없는 혼합 현실이 두려운 소비자들은 대충 318만원을 지불하면 됩니다. 뭘 해도 비전 프로보다는 싸요. 대신 1세대 모델이라는 점, 즐길 수 있는 컨텐츠의 양과 질은 여러분의 기대보다 한참 이하일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럼에도 저는 사고 싶긴 해요. 500만원짜리보다 200만원짜리가 그나마 더 현실적이거든. 하지만 조금 더 기다리겠습니다. 잔고가 처량해. 못 사. 저처럼 거덜난 잔고로 갤럭시 XR을 구매하지 못한다면 이거라도 보세요. 고비 갤럭시 라이트 프로젝터 2 프로. XR 헤드셋은 아니지만 갤럭시입니다. 최대 400만 화소 HD 렌즈를 사용해 벽이나 천장에 다양한 천체 테마를 투사할 수 있는 플라네타리움 프로젝터죠. 그러니까 여러분 방 안에 우주를 만들어 볼 수 있는 장치인 거예요. 낭만 있죠. 이전 모델보다 2배 늘어난 밝기, 최대 230럭스, 약 27제곱미터 면적을 커버할 수 있습니다. 대충 약 8평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천장에 쏘기 위해 90도로 각도 조절을 할 수 있고요. 비슷한 중국산 제품들이 꽤 있는데 그들 대비 훨씬 그럴싸한 외형을 갖고 있고 투사 이미지 자체가 더 와이드한 편입니다. 와이드는 울트라 와이드가 좋은데 개인적으로 더 밝았으면 하는데 어차피 실내 불은 다 끄고 쓰는 제품이기 때문에 그러려니 합니다. 어쨌든 이전보다 2배가량 더 밝아졌으니까. 그리고 한국은 미국 가정집 대비 천장 높이가 낮은 편이기 때문에 체감적으로 더 밝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만큼 투사 거리가 짧으니까 더 가까이서 갤럭시를 즐길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사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 광량이 세면 그게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교체 가능한 8개의 필름 디스크를 제공하고요. 20개 이상의 사전 설정, 21개의 백색 소음 옵션을 조합해서 3200개 이상의 커스텀 값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백색 소음이란 비, 천둥, 숲속 소리 등을 말하는 거예요. 저는 빗소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잠잘 때 좋거든. 그리고 그냥 정적인 이미지가 아닙니다. 스타라이트 모션 모드를 활용해서 별빛의 움직임도 연출할 수 있어요. 고비, 모바일 앱 연동은 물론 구글홈, 알렉사, 메타 등 스마트홈 플랫폼과도 연결할 수 있습니다. 제품 가격은 $180, 하나로 약 25만 8천원입니다. 30만원 아래로 여러분의 방안을 갤럭시로 채워 넣을 수 있습니다. 혼합하지 말고 현실하세요. 제가 이 제품을 소개하는 게 조금 뜬금없다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왜냐면 고비는 국내 수입사가 없습니다. 해외 직구로만 구매할 수 있어요. 근데 왜 소개하냐? 제가 갖고 싶은 제품이기 때문입니다. 편집권은 제게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미 이전부터 고비 제품을 쓰고 있어요. 가성비 좋습니다. 물론 빛의 품질만 놓고 보면 나노리프 쪽이 더 우위에 있다고 봅니다만. 그런데 나노리프는 이런 걸 만들진 않아요. 매번 게이머들만 챙기는 제 모습이 거슬렸다면 이걸로 화 푸십시오. 오피스 마우스계 마스터피스 로지텍 MX 마스터 4입니다. 넙대대한 디자인은 누가 봐도 손이 참 편할 것 같죠? 편하지 않으면 안 될 디자인입니다. 1초에 1000주를 스크롤할 수 있는 매그스피드 스크롤 휠, 3S 모델 대비 2배 더 강력해진 무선 연결 안정성, 약 90% 가까이 클릭 소음을 감소시킨 콰이어트 클릭 기술 적용, 유리를 포함한 모든 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다크필드 고정밀 DPI 센서가 탑재된 사무용 마우스입니다. 최대 8000 DPI라고요. 그리고 최대 3개의 장치를 연결하고 빠르게 전환할 수 있는 건 덤이죠. 이게 뭐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가 싶어요. 워낙 유명한 모델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가장 궁금한 점은 햅틱 센스 패널입니다. 새로 추가된 기능이죠. 이전에 제가 로지테크 5에서 소개했었던 슈퍼 스트라이크와는 조금 개념이 다릅니다. 이 친구는 그립부, 정확히 엄지 받침대 부분에 액추에이터를 내장했어요. 진동을 발생시키는 배터리 부족 혹은 워크플로우 향상을 위한 액션 링거 같은 기능을 쓸 때 이런 햅틱 피드백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손맛이 있는 거죠. 맛있겠죠? 버튼 수는 총 8개, 배터리 수명은 한 번 충전으로 최대 70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속 충전 대응하니까 실상 배터리 수명에 대한 걱정은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맞아요. 무게요. 제품 무게가 약 150g이에요. 일 안 하고 놀고 먹는 게이머들이 대차게 혐오할 무게죠. 그런데 이거는 게이밍 마우스가 아니잖아요. 무게보다 오히려 가격을 걱정하셔야지. 로지텍 MX 마스터 4 가격은 약 18만원입니다. 예상대로 값은 나가지만 건강한 사회인들이 구매하기에는 무리 없는 가격입니다. 월급 받으시잖아요. 놀지 마세요. 업무 효율 증대에 투자하세요. 저게 싫으면 허리에 투자해보는 건 어때요?
커세어한테 먹히고 신나게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엘가토. 엘가토가 게이머가 아닌 스트리머, 그 외 전문가들을 위한 의자를 내놨습니다. 엘가토 엠브레이스. 이름처럼 사용자를 감싸는 아주 편안한 착석감이 특징인 그런 제품이에요. 머리 받침대 쪽에 엘가토 로고가 박혀있는 아주 겸손하면서도 깔끔한 디자인이 인상적입니다. 너무나도 깔끔한 나머지 크게 특색이 없어 보이는데 사실 이런 게 진짜 편한 의자이긴 해요. 게이밍 체어라 해놓고 버킷시트 디자인으로 광고하는 제품들 있죠. 저는 그거 패션 게이밍 체어라 봅니다. 답답하고 땀차고 쓸모없어요. 등받이, 머리 받침대까지 전부 메쉬 디자인이에요. 참고로 저는 메쉬 의자만 고집해요. 조정 가능한 요추 지지대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개념 있습니다. 각도 조정을 위한 틸트 리미터, 높이, 너비, 깊이, 피벗을 대응하는 4D 팔걸이는 이제 기본이죠. 없는 거 찾는 게 더 힘들 겁니다. 흥미로운 점은 좌판의 깊이, 높이를 조절하는 방식이에요. 억지로 잡아 당기거나 다이얼을 돌려서 조절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눌러서 당기고 높이죠. 아주 직관적이에요. 보기도 좋고요. 그런데 이 친구도 제 눈에 거슬리는 포인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시트입니다. 메쉬가 아니에요. 그저 놀랍도록 편안하고 탄력 있는 고급 쿠션이 적용됐다고만 말하고 있습니다. 디자인만 보면 확실히 착석감은 편할 거예요. 다만 저런 소재는 상대적으로 유지 관리가 어렵습니다. 음료 같은 거 평소에 잘 쏟거나 방귀를 많이 끼는 분들에게는 저게 독이 될 수 있어요. 냄새가 남거든. 저는 방귀 잘 안 껴요. 이슬만 먹고 삽니다. 두 번째는 하단 베이스, 플라스틱입니다. 물론 지지 하중이 최대 125kg이거든요. 플라스틱 베이스 치고는 상당히 높은 하중을 견딜 수 있는 겁니다. 튼튼하다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뭔가 불안해 보이는 감이 있어요. 저 바퀴 윗부분이 깨질 수 있거든요. 결론적으로 두 가지 모두 비용 절감을 위한 선택이라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고급스러움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데 그렇다면 가격이 좀 합리적이어야겠죠? 얼마일까요? 499달러, 하나로 약 71만 원입니다. 미국 사는 사람들만 논았네. 전체적인 품질만 보면 이게 결코 비싼 금액은 아닌데 우리는 한국인이기 때문에 비싸게 주고 사야 돼요. 그래서 마냥 가성비가 좋다고 말하긴 그렇습니다. 70만 원이면 더 고급스러운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가격이거든요. 하지만 엘가토 로고가 박혀있는 의자, 마니아들은 참기 힘들 수 있습니다. 마니아가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기에 커세어 로고 박혀있어봐. 저 당장 샀어요. 의자 바꾸고 싶거든.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월말까지 제가 모니터 언박싱을 포함해서 여러 작업을 하다 보니까 좀 작업이 좀 늦어졌어요. 그래서 보너스를 넣지 못했습니다. 게임 5 일정도 맞춰야 되고요. 물론 넣으려고 했던 보너스도 하나밖에 없었어요. TCL C1이라는 저렴한 프로젝터였죠. 그래도 제품 하나하나 좀 알차게 담아내려고 노력했어요. 이게 쉬워 보이시죠? 해보세요. 어려워. 아무튼 이번 영상이 유익하고 즐거우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리면서 여기서 영상은 마무리 짓겠습니다. 디몽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놓치고 있는 제품이 있다면 댓글로 말씀해주세요. 그래야 다음번에라도 제가 적용하지. 제가 세상 모든 신제품들을 다 알 수는 없어요. 여러분 LG406990AW가 뭔지 아세요? 제가 구매한 모니터입니다. 봐봐, 모르시잖아. 낸들 뭐 다 알겠어요?